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금과 은은 상관관계가 높은 귀금속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상관관계를 갖고 투자를 하는 방식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금과 은 가격의 차이가 클 때 은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올랐을 때가 아니라 둘 다 가격이 떨어졌다가 금이 많이 오르면 그때 은을 매입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금이 추가로 더 상승 여력이 있을 때 은이 더 빠르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금값이 상승 여력이 없을 때 잘못하면 은은 얼마 오르지도 못하고 더 심하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요. 예전 영상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관관계를 예로 들었듯이 비전문가라면 추가 수익에 대해 욕심을 내기보다는 일정 부분 금과 은을 같이 매입하는 것이 안정성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금과 은의 상관관계는 아닙니다. 현재 앞으로 금이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냐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꼭 차트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1차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강도 높게 시행될 금리 인상이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금값이 $1,600까지 떨어질 것이다가 UBS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서 말한 비관적 전망입니다. 물론 $2,300에서 $2,150로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골드만삭스처럼 여전히 금값 상승을 부르짖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은 투자에 있어 금 가격이 선행지표가 되는 것처럼 현재 선물에서는 원유가 대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상관지수라는 게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 거지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뜨면 가장 심하게 요동치는 게 원유이고 금인지라 최근 주가지수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양쪽 다 큰 상승을 주었는데요. 원유 가격이 $130가 되고 금이 $2,000가 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것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관계수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금과 오일의 장기 차트를 보시면 급등 구간에서 비슷한 상승 패턴을 그린다는 건데요. 이때는 0.85의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라면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할 때 금도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리스크 해지의 목적이든 자체로 투기의 목적이든 원유 가격의 급등이 금값 급등의 트리거가 된다는 건데요. 이후 다음 급등까지는 서서히 상관관계가 줄어들지만 장기간 큰 변동 없이 휴식기를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 달을 놓고 비교해보면 고점 이후에 특히 비슷한 패턴을 육안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당분간은 금값의 향방을 예측할 때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 가격 전망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전쟁 불안감 완화와 재고 증대 영향으로 하반기에 원유 가격이 $80 정도로 하락 안정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금값도 역시 금리 인상을 이유로 하락할 것이다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게 희망사항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드는데요. 단기간 많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지만 결국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오른다면 그게 얼만큼 떨어지고 언제 오르고는 알기도 어렵고 책임져 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같은 얘기지만 현재 원유와 금 가격의 상승 트렌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증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차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더욱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금거래소였습니다.